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유방암학회 술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양대학교 병원 외과 차치환 교수라고 합니다. KBCS Move for Breast Cancer Challenge는 유방암 환우들을 위해서 유방암 극복을 위해 함께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입니다. 챌린지를 통해서 모인 기금은 유방암 인식 향상과 환우 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연구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챌린지를 보니까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악기를 연주하신 교수님들도 계셨고, 수영이나 등산, 심지어 팔굽혀펴기까지 하신 교수님도 계셨는데요. 본 캠페인의 취지, 유방암에 대한 인식 향상이라는 목적을 두고 혼자서 고심을 해본 끝에 저는 직접 대중들, 일반 사람들을 만나서 유방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챌린지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MBTI가 I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에 무대 울렁증, 영어 발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성격이라서 이런 인터뷰 자체가 낯설고 또 스스로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제가 한번 오늘 1일 유방암 리포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캠퍼스에서 어떤 일정으로 계시다가 인터뷰에 응해 주셨나요? 업무 중에 잠깐 나왔다가 인터뷰에 참여하게 됐고요. 유방암 인식 향상이라는 챌린지 취지가 너무 좋아서 흔쾌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 4학년 재학 중인 한양대 사회학과 2학년. 혹시 유방암 하면은 어떤 이미지 혹은 어떤 색깔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가장 먼저 핑크색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핑크 리본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유래에 대해서는 아세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1990년대에 이제 미국의 수잔 코망 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일종의 환우회 같은 건데 거기서 에스티로더라고 화장품 회사 아시죠? 네. 그 화장품 회사랑 서로 코업을 해가지고 핑크색으로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자 해서 핑크 리본 캠페인이 시작이 된 거고, 그게 이제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유방암 하나 하면은 이제 핑크 리본이 이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혹시 유방암이 여성만의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자한테 생길 수도 있는 유방질환을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해본 적이 없고 다 여성분들한테 일어나는 사례만 접했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여성의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전에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에서 조정석 배우가 그 유방암에 걸린 설정으로 나와서 그때 처음 남성 유방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에 비하면 여성 환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핑크색으로 여성에 대한 여성성만 강조가 되다 보니까 사실 남성 유방암은 파란색이에요. 블루리본. 블루리본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성한테도 유방암이 아주 소수지만 생길 수가 있어요. 여성형 유방증이라고 해서 20대의 젊은 남성이라든지 혹은 70대 고령의 남성분들이 가슴에 유선이 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통증이 있고 해서 많이 이제 병원에 찾습니다. 혹시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따로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고요. 멍울이 만져지면 이상 신호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자가 검진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검진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40세부터 2년에 한 번씩은 꼭 유방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유방 촬영술, 그리고 치밀 유방이라고 해서 유방 조직이 아주 빽빽한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까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35. 5년 뒤부터 검진을 받으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그 전에 불편한 증상, 자각 증상, 만져지는 거라든지 피부의 변화, 혹은 뭐 유주배 분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시면은 통증이나 불쾌감, 그러면 이제 가까운 유방 클리닉을 찾으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이 가장 많이 생기는 나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30, 40대 정도에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을 포함한 서양 국가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50이 지나서 60대 이렇게 갈수록 점점 유방암의 유병률이 올라가는데, 아시아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는 조금 달라요. 암의 발생이 이릅니다. 유방암이 가장 많이 생기는 나이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근데 이제 그 이후에 60대부터는 또 발생률이 많이 줄어들어요. 40대의 젊은 유방암 환자들이 사실은 서양에 비하면 꽤 있고요. 그래서 40대의 젊은 나이에도 유방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40대부터 예방하는 맞습니다. 유방암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어디에서 접하시나요? 그냥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 받거나 할 때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유방암 관련 행사를 다루는 인스타그램이나 네, 주로 SNS에서 접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건강 프로그램이나 자주 보는 유튜브에서 아니면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해당 주제를 다루면은 겨우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이런 땡튜브 채널들 중에서 좀 잘못된 정보라든지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정보를 접할 때는 사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유방암학회에서 나온 닥터핑크 TV와 같은 공인된 전문의가 이렇게 진행하는 채널들을 통해서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대학 캠퍼스 내에서 유방암뿐만 아니라 어떤 암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충분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무래도 대학 캠퍼스는 성적이나 취업 관련한 이야기가 우선시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직장이다 보니 동료나 지인들이 아플 때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학교 재학하면서 다른 학우분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막 불편해하면서 이야기를 꺼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 보면은 젊은 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이유가 너무 이런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취업에 대한 거라든지 혹은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젊은 환자들이 또 안 좋은 생활 습관, 예를 들면 비만이라든지 운동 부족, 그리고 술, 담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젊은 암 환자들이 늘고 있어서 이런 캠퍼스 내에서도 암 예방에 대한 생활 습관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들이 치료가 끝나고 나서 일상생활로, 직장생활로 복귀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를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몰랐는데 되게 감사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만큼 치료 기술이 발전했다는 이야기니까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암이라고 하면은 어떤 낙인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암을 진단받았으니까 사회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관계를 좀 끊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암의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기에 일상생활에 복귀해서 1차적인 치료를 마치고 나서 직장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자기관리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사회적인 네트워크, 지지망을 잃지 않는 것이 사실은 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권고사항입니다. 만약 이제 가까운 지인분, 뭐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분이 유방암을 진단을 받으셨다면은 어떤 말이나 혹은 행동이 가장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그 상대방이 밝히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꾸준히 정기 검진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놓치지 않게 계속 안내를 해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방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볼 것 같고요. 같이 좋은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운동할 수 있는 그 메이트가 필요할 때 같이 뛰어주는 방식으로 응원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네. 사실 환자들이 가장 힘들죠. 환우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 지켜봐주는 가족이라든지 지인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뭐 때로는 아주 예민한 환자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켜주는 게 환우분들을 위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유방암 환우분들께 짧은 응원의 메시지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말이 힘이 될지 모르겠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오늘 하루도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발치에서나마 마음 다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유방암은 충분히 현대의학 기술로 완치가 될 수 있는 질병이니까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너무 겁먹지 말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완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방암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습관 같은 걸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평소부터 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유방암을 예방하려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한국유방암학회에서 매년 4월에 세계 유방암 학술 대회 GBCC라는 걸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무료 온라인 건강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요 QR 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셔서 이 건강 강좌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강좌를 통해서 유방암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또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한국유방암학회 1일 리포터 챌린지 자칭 GBCC 홍보대사로서 인터뷰 챌린지를 마쳤는데요. 이게 사실 쉽지가 않네요. 저의 내성적인 성격 탓에 그런 것도 있고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하는 것, 장소를 물색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늘 소중한 대화를 나눠주신 참여자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아주 작은 움직임이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큰 걸음이 됩니다. KBCS 무브 챌린지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닥터핑크 TV의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